안녕하세요, 홍성추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타계한 손봉남 CJ그룹 고문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손봉남 고문은 우리나라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 이병철 창업회장이 맏며느리였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장남인 이명희 전 CJ그룹 명예회장과 1956년 결혼해 타계할 때까지 삼성그룹 맏며느리 역할을 했던 어쩌면 비운이 재벌가 여인이었습니다. 직접 경영 일선에 나서거나 공적 직함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CJ그룹이 오늘날 10대 그룹까지 확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던 남편과 생활하면서 온갖 풍상을 겪은 비운이 재벌가 맏며느리였습니다. 지난 11월 5일 손봉남 고문이 타계하고 다음날부터 조문객을 받았는데 제일 먼저 조문한 사람은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과 그의 어머니 홍라희 여사였습니다. 홍 여사와 이 회장에게 손봉남 고문은 동서이면서 큰어머니였습니다. 이날 홍 여사와 이재용 회장이 제일 먼저 조문하자 재계에선 그동안 얽혀 있었던 삼성과의 불화가 어느 정도 씻겨진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성그룹 이병철 창업회장은 생전에 철저하게 장남인 이명희 회장을 외면했고 그를 경영에는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임종 때도 장남은 참석하지 못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모두 지켜본 사람이 손봉남 고문이었습니다. 손 고문은 이병철 회장의 부인인 박도일 여사가 2001년 사망할 때까지 모신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에겐 3명의 며느리가 있었으나 맏며느리인 손 고문이 끝까지 장충동 집안을 지켰던 것입니다. 제가 일선 기자 시절인 1995년 이명희 회장을 인터뷰할 때 이 부분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다른 며느리보다 자신이 부인을 편하게 생각했고 다른 며느리들은 어머니가 계신 장충동 시댁에 잘 오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맏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집안 대소사를 잘하자 아들에겐 냉정했지만 며느리한테는 잘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장남인 이명희 회장에겐 재산 한 푼 물려주지 않았지만 며느리한테는 일찍부터 지금의 삼성화재의 전신인 안국화재의 주식을 물려주고 손씨 집안에서 직접 경영토록 하는 배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손 고문이 동생인 손경식 회장이 한동안 안국화재의 경영을 맡아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손봉남 고문이 갖고 있던 주식과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던 제1제당 주식을 맞교환해 이재현 회장이 사실상 제1제당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토대도 마련했습니다. 이 제1제당이 오늘의 CJ그룹으로 성장한 것은 이재현 회장과 손경식 회장의 경영 능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J그룹이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은 주지사실입니다. 삼성그룹과의 보이지 않는 갈등과 소송, 이재인 회장의 구속 등 순한 난관이 있었습니다. CJ그룹이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제1제당은 1953년 이병철 회장이 설립한 국내 최대의 설탕 제조 판매 식품회사였습니다. 삼성그룹 계열사 중 가장 돈을 많이 벌었고 이 돈으로 여러 계열사를 만들 수 있게끔 하는 삼성그룹이 지주회사나 다름없었습니다. 삼성전자나 삼성생명, 중앙일보 등 굵직한 계열사 일대 주주가 제1제당이었음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런 회사를 이건희 회장은 1993년 자신이 형 집안인 이재현 회장에게 떼어주겠다고 발표합니다. 당시 이재현 회장은 삼성전자 이사로 30대 초반이었습니다. 분리선언이 있는 날 저는 이재현 회장을 만나 단독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재현 회장은 자신은 전혀 몰랐고 어떻게 할지는 집안 어른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을 했을 정도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나머지 제1자가 들어가는 제1합성과 제1모직은 둘째 형과 자신이 갖는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1제당을 분리하겠다고 발표는 했으나 주식 지분 분포를 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제1제당이 갖고 있는 자산 규모가 어마어마했을 뿐 아니라 지주회사처럼 삼성 각 계열사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성 측은 이러한 사실을 간파하고 제1제당 사장으로 재무통인 이학수 씨를 내보내 재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이학수 사장이 제1제당이 재산을 삼성그룹으로 되돌린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이재현 회장 측은 전격적으로 이학수 사장을 해임하기에 이릅니다. 이때부터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집안과 이명희 회장 집안의 갈등이 외부로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삼성 측에서 장충동 이재현 회장이 집 앞에 CCTV를 설치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삼성 측에서 CCTV를 설치한 것을 안 이재현 회장 측에서 즉각 언론에 알리며 노발대발합니다. 이에 삼성 측은 그곳이 이병철 회장의 부인인 박두을 여사가 사는 집이라 혹시나 해서 설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명희 회장이 자전적 에세이집을 펴내며 삼성가에 대한 내밀한 얘기들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제1제당은 CJ그룹으로 CI 작업을 하며 단순한 식품기업에서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등 그룹을 다각화하며 무섭게 뻗어나갔습니다. 한때 국내 대학생들 사이에 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에 오를 정도로 독립경영에 성공을 거뒀습니다. 두 그룹 간 갈등도 한동안 소강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다 2012년 들어 다시 두 집안 간 갈등이 외부로 터져 나왔습니다. 이명희 회장이 아버지인 이병철 회장이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소송의 일부 여동생과 동생인 이창희 회장 집안도 가세하면서 삼성가의 분쟁으로 비화됐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이건희 회장은 출근길에 일부러 기자들을 찾아 형에 대한 욕설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국내 최대 재벌이 형제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증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소송은 결국 이건희 회장 쪽에서 승리하고 이재현 회장이 구속되면서 유야무야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두 집안은 이병철 회장이 추도식도 따로 지내는 등 소원한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한남동 자택에서 쓰러져 긴 투병 생활로 이어졌고 이명희 회장은 중국에서 투병 생활을 하다 사망하면서 달라지는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이명희 회장이 사망했을 때 이재용 회장이 직접 문상을 가 서로 간 화해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뒤 이건희 회장도 긴 투병 끝에 타계함으로써 갈등은 치유됐다고 하겠습니다. 두 집안 간의 갈등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이가 이병철 회장이 맏며느리 격인 손봉남 고문이었습니다. 손 고문은 일찍부터 시아버지인 이병철 회장이 배려로 안국화재의 상무직함을 달았었고 제1제당으로 분가한 뒤는 고문직을 맡았습니다. 가정주부였지만 그만큼 경영에도 깊숙하게 관여했다고 하겠습니다. 손 고문은 두 회사의 일대 주주이기도 했습니다. 제1제당의 주식은 IMF 이후 장남인 이재현 회장에게 전량 증여해 이 회장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길에대 다닐 때 미국 유학 중인 이명희 회장과 집안이 권유로 시집간 손 고문은 평생을 삼성가의 맏며느리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친은 관료 출신으로 경기도 지사를 지냈던 손영기 씨입니다. 손영기 씨는 관료 생활을 그만두고 안국화재의 경영에 참여해 사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손 고문이 동생이 경영계에서 유명한 손경식 현 경총회장입니다. 손 회장은 경기고 2학년을 마치고 검정고시를 통해 서울대 법대를 진학한 수재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삼성가와 사돈이 된 뒤 미국 유학을 가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MBA를 마치고 귀국해 삼성 비서실로 입사해 이병철 회장을 도왔습니다. 삼성전자 설립을 주도한 사람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 뒤 안국화재 전무로 입사해 사실상 안국화재를 국내 화재보험업계 1위로 만드는 데 일조한 사람입니다. 제1제당이 분가할 때 대표이사 회장을 맡아 이재현 회장이 후견인 겸 경영과외교사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대한상의 회장직을 맡아 우리나라 경영계 어른으로서의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손봉남 고문은 이러한 삼성가의 부침과 갈등을 곁에서 생생하게 지켜본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이명희 회장이 저를 만났을 때 부인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전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집에도 잘 들어가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와 가족들을 모두 챙기고 있어 미안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실제로 이명희 회장은 장충동 집에 거의 살지 않고 부산, 대구 등지에 별도의 집을 얻어 생활했고 나중엔 중구에서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손목랑 고문은 국내 최대의 재벌 집안 맏며느리였지만 영광보다는 좌절과 회한의 세월을 많이 보냈는지 모릅니다. 말년에는 급성 뇌경색으로 쓰러져 남편이 임종이나 장손이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비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장남인 이재현 회장이 CJ그룹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든든한 후견인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집안 내력인 병력과 싸우고 있고 지난번 수감 생활을 하며 이식한 신장 역시 계속해서 살펴야 할 입장입니다. 이재현 회장은 자신이 경영권을 4대까지 어떻게 잘 넘길 것인가 하는 과제가 남는다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얘기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